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금 돋보기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오늘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세법을 공부해 볼 텐데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참 사실 막막하긴 한데요.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여러 가지 비과세나 과세, 중과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부분은 잘 알려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그 양도소득세 계산을 중심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그 재개발 재건축, 특히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하는 이 재개발 재건축이 그 세법에서 핵심에 들어가는데요. 원래 부동산이 입주권으로 바뀌고 다시 부동산으로 바뀌는, 그래서 부동산으로 있다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됐다가 다시 부동산으로 이렇게 권리가 이게 변환하는, 부동산이 권리로 변환하고 다시 권리가 부동산을 변환하는 이 변환일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이 입주권은 어디까지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과 같이 주택 수에 들어간다거나 해서 좀 특별하게 취급이 되고 있죠. 근데 이 권리가 변환되는 이 날짜가 이 신축 아파트로 변환될 때는 사용 승인이긴 한데, 그 부동산에서 입주권으로 바뀔 때는 보통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변환일로 보거든요. 근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라는 것은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의 권리가 확정되는 날을 의미를 하는데, 옛날부터 재개발 관련해서는 이 권리 변환일이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에서는 2005년 5월 30일 이전까지는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사업시행 인가일로 사업계획 승인일이 권리 변환일이었고, 5월 3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재개발과 함께 통일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30일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있었거나 사업계획 승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때부터 권리로 이미 변환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변환된 시점에 주택은 멸실이 안 됐으니까 취득하고서는 내가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비과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권리 변환일 자세히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 권리 변환일이 주는 영향을 보면, 조합원 입주권은 그 주택이 부동산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A주택과 B주택 두 개를 갖고 있던 사람이 조합원 입주권이 A가 바뀌면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면서 1입주권 1주택 상태에서 B주택을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주택으로 갖고 있는 걸로 봐서 비과세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또 이 아파트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비과세, 1주택 비과세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집이 두 개 있는 사람이 비과세를 두 번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2006년 1월 1일 이후에는 관리처분 또는 입주권을 관리처분 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것을 주택으로 보도록, 주택의 수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죠. 그래서 A주택이 입주권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B주택을 매도할 때 사실상 2주택이 되면서 과세가 되고, 나중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만 비과세 받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신축이 돼서
이 신축된 아파트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조합원 입주권을 많이 다루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종전주택을 갖고 있다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서 이게 얼마짜린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권리가액이 확정이 되죠. 그 권리가액이 내가 분양받을 조합원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만약에 그 권리가액이 낮다면 추가 분담금을 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종전주택을 내가 4억을 주고 샀는데 관리처분 인가일 시점에 평가를 해보니까 권리가액은 5억 원이 됐고 조합원 분양가가 6억 원이어서 내가 1억 원을 더 추가 납부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것이 나중에 완공이 돼서 9억 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전에 생긴 양도 차익은 1억 원이고요. 준공이 되고 나서 관리처분 이후에 생긴 양도 차익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3억 원. 그런데 이 관리처분 계획 전에 생긴 양도 차익은 그대로 두더라도 이 관리처분 이후의 양도 차익은 자세히 보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종전주택이 평가받은 이 6억 원과 이 5억 원과 내가 1억 원 추가해서 납부한 이 1억 원으로 총 6억 원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6억 원으로 인해서 3억 원의 이익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5억 원이 기여한 부분과 이 1억 원이 기여한 부분은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권리가액, 즉 5억 원이 기여한 부분과 1억 원이 기여한 부분을 계산해 보려면 전체 양도 차익에서 그 5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 6억 원 중에서 5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그 다음에 또 전체 양도 차익에서 이 1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곱해주면 각각 2.5억 원, 0.5억 원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2.5억 원 이 부분은 조합원 그 권리가액이 기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전주택이 바뀐 거잖아요. 종전주택이 바뀐 거라서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으로 합산해 줍니다. 합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이 추가 분담금이 기여한 이익은 그냥 추가 분담금의 양도 차익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면 이 추가 분담금으로 인한 양도 차익과 종전주택으로 인한 양도 차익의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다릅니다. 종전주택으로 인한 양도 차익은 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새로운 신축주택의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전체를 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반영해 주는 반면에 추가 분담금은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달라지면서 이걸 합해서 계산했을 때와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번에는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권리가액이 너무 커서 조합원 분양가보다 더 커서 일부러 돌려받는 경우, 그 청산금을 돌려받는 환급금이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전주택은 4억 원이라고 하고요. 똑같이 평가한 권리가액도 5억 원. 근데 이번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3억 원이어서 2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고 나서 이걸 6억 원에 팔면 3억 원의 양도 차익이 생기죠. 이게 3억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관리처분 전의 양도 차익이 1억 원이고 관리처분 후의 양도 차익은 3억 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관리처분 후의 양도 차익은 이 권리가액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더해진 게 없죠. 더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 권리가액의 그 자체, 종전주택이 변한 권리가액 그 자체의 양도 차익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이 그 종전주택이 권리가액으로 변하면서 생긴 요 1억 원의 차이, 이 1억 원의 차이는
조합원 권리가액 5억 원 중에서 조합원 분양가 3억 원과 환급금 2억 원으로 나누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즉 이 1억 원을 2대 3의 비율로 나누게 되면 각각 4천만 원과 6천만 원의 이익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4천만 원의 이익은 이 환급금이 가진 이익입니다. 이 환급금의 특징은 이 관리처분 인가일 시점에 사실상 종전주택의 일부가 매도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급금을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 환급금은 보통 그 준공이 끝나고 이전 등기 할 무렵에 그 무렵에 돌려받거든요. 그 모든 사업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그래서 돌려받기 때문에 환급금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는 이전 고시일을 양도일로 봐서 그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환급금이 가진 양도소득은 이 종전주택과 권리가액의 차이, 요 1억 원을 이 조합원 분양가와 환급금 비율로 나눠서 하게 되고, 이 나머지 6천만 원은 결국 종전주택의 일부인 조합원 분양가에 해당되는 양도 차익이죠. 그래서 이 조합원 분양가의 양도 차익, 나중에 팔아서 생긴 이 3억 원 부분과 더해서 전체 조합원 분양가, 즉 그 신축 아파트의 양도 차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이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이 권리 변환일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시점에 양도가 거의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택으로서는 이때까지 존재했고 그 이후로는 권리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여기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후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환급금의 양도 시기가 이전 고시일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요 기간만 인정해 준다.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역시 최초 취득일부터 신축 아파트의 매도일까지 이렇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간이 다르다. 다음은 이번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입니다. 조합 입주권이 신축 아파트로 되기 전에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선 이번에도 청산금을 일부 납부하는 경우 보시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1억 원이 관리처분 전 양도 차익으로 생겼죠. 그리고 1억 원을 추가 납부를 한 상태에서 준공 전에 매도를 했다. 준공 전에 9억 원으로 매도를 했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3억 원이죠. 내가 투입한 돈은 총 여기 1억 원과 종전주택에 의한 5억 원 해서 6억 원을 투입을 했는데 3억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넘긴 겁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은 입주권 상태에서 넘긴 거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해주지 않고 관리처분 전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 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팔았을 때는 이 이후에 생긴 양도 차익을 추가 분담금이 기여한 부분과 종전 권리가에 기여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 종전주택분, 추가 분담분 이렇게 나누었지만, 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양도할 때는 이 3억 원을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따로 나누지 않고 그냥 계산을 합니다.
특히나 이 프리미엄이 요 앞부분에 있었던 종전주택 부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1억에 대해서만 앞에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한다 하고요. 이번에는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를 했는데 청산금을 이제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청산금을 돌려받았는데 4억 원의 종전주택이 5억 원으로 평가됐고, 그 다음에 2억 원을 돌려받기로 했고, 조합원 분양가가 3억 원인데 이것을 6억 원에 매도를 했다. 6억 원에 매도한 거는 이 프리미엄이 1억 원인 거죠. 6억 원 중에 2억 원은 내가 어차피 돌려받을 권리를 돌려받을 거를 이 사람이 매수자가 준공이 되고 나면 조합원으로서 돌려받겠죠. 그러니까 2억 원 받을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2억 원은 차익이 없이 그대로 넘긴 거고, 조합원 분양가 3억 원에서 사실상 1억을 더 받은 겁니다. 1억을 더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은 1억 원에 해당이 되고, 프리미엄 1억 원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1억 원 관리처분 전 양도차익 1억 원도 아까 앞에 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매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합원 분양가분하고 환급분 요 1억 원을 이렇게 2대 3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렇게 나누고 나면 4천만 원하고 6천만 원이 되겠죠. 6천만 원. 그럼 이 6천만 원은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이기 때문에 전체 입주권의 양도 차익으로 볼 수 있고요. 요 앞에 4천만 원은 환급금의 양도 차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환급금에 대한 양도 차익 부분은 앞에 아파트가 준공이 됐을 때 그때 양도 시기는 이전 고시일이라고 했지만 이 환급금은 이때 이미 이제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입주권을 새로운 조합원에게 매도함으로써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매도 시점에 이 환급금에 대한 양도차익 부분도 같이 양도세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전 고시일까지 간다면 이미 넘겼고 조합원이 돈 받은 사람도 바뀌어 있는데 그때 와서 신고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죠. 내가 언제 돈을 받았는지 모르니까. 이전 고시일은 아니고 이 매도했을 때 이 환급분에 대한 양도차익도 미리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 입주권 양도차익 중에서 종전주택에 대한 부분 6천만 원은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요 기간만큼 인정이 되는데 프리미엄에 해당되는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양도세 계산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이 신축 아파트가 돼서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신축 아파트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와 돌려받는 경우, 그리고 입주권으로 양도를 하더라도 청산금을 납부를 하는 경우와 돌려받는 경우, 총 이렇게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입주권에 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